세상은 가장 큰 소리를 내는 사람이 주도권을 잡는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SNS에서 가장 화려한 성과를 자랑하는 사람들, 회의실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려는 사람들이 성공한다고 여겨지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진짜 권력자들은 과연 소음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일까요?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성공의 법칙을 완전히 뒤바꿀 겁니다. 혹시 회사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소리를 지르는 부서장일까요? 아니면 늘 냉정하고 조용한 채로 핵심만 말하는 임원일까요? 대부분은 후자를 더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죠. 소리를 지르는 사람은 이미 감정을 다 드러냈지만 조용한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뇌과학자들이 밝혀낸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읽을 수 없을 때, 즉 그 사람의 감정 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울 때 뇌의 편도체라는 부위가 경고 신호를 보낸다는 겁니다. 이 편도체는 원시시대부터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온 고대의 경보 시스템이죠. 상대방이 조용하고 차분할수록 우리는 더 긴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침착한 사람이 가지는 자연스러운 권위의 비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어깨를 천천히 내려보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보십시오.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 뇌는 매일 거짓말을 합니다. 수천 년 전 맹수들과 싸워야 했던 시절의 프로그램을 아직도 실행하고 있거든요. 직장 상사와의 면담을 호랑이와의 생존 게임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을 역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진정으로 차분한 상태에 도달하면 뇌의 전전두엽 피질이라는 부위가 활성화됩니다. 이곳은 뇌의 최고 경영자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이 부위는 논리적 사고와 판단력을 담당하죠. 반대로 공황 상태를 만드는 편도체는 점점 작아집니다. 마치 구형 컴퓨터에서 최신 슈퍼컴퓨터로 업그레이드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변화가 단 8주 만에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8주 동안 의식적으로 침착함을 연습하면 신경회로 자체가 재배선됩니다. 더 이상 침착한 척 연기하는 게 아니라 세포 단위에서 진짜 차분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는 의사결정 능력이 47% 향상되고 기억력과 집중력도 크게 개선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감소하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도파민 분비는 증가해요. 호흡은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잘못된 방식으로 숨을 쉬고 있어요. 얕고 빠른 호흡은 뇌에 계속 위험 신호를 보냅니다. 500년 전 일본의 사무라이들과 현대의 특수부대원들이 같은 호흡법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시대와 지역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법이 발견된 이유는 단순합니다. 정말로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4-7-8 호흡법이라는 기술을 소개해 드릴게요.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참았다가 8초에 걸쳐 천천히 내쉬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호흡하면 뇌와 몸을 연결하는 미주신경이 즉시 전체 시스템에 변화 신호를 보냅니다. 심박수가 떨어지고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급격히 감소하죠. 몸이 불안 상태를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단 3일만 반복해도 혈압이 정상 범위로 돌아오고 근육 긴장이 풀립니다. 지금 한번 해보세요. 4초 들이마시고 7초 참고 8초 내쉬기. 어떤 느낌인가요? 이것이 바로 혼란스러운 뇌로부터 주도권을 되찾는 느낌입니다. 회의 중이든 중요한 협상 중이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어요. 아무도 모르게 말이죠. 이 호흡법을 하루에 3번씩 2주 동안 연습하면 자율신경계가 완전히 재조정됩니다. 평상시에도 자연스럽게 깊고 안정된 호흡을 하게 되죠. 고대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수백만 명을 통치하면서도 매일 아침 일기를 썼습니다. 전쟁과 정치적 음모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가 기록한 것은 제국을 확장하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부를 축적하는 전략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이었죠. 너는 네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느냐라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이 2000년 전에 깨달은 진리를 현대 신경과학이 증명했습니다. 우주 전체에서 우리가 진짜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바로 우리의 반응뿐이라는 사실 말이죠. 날씨도, 다른 사람의 생각도, 주식시장의 변동도 우리 손안에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100%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다음번에 불안감이 몰려올 때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이것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하는가?
답이 예라면 행동을 취하고 아니오라면 그냥 흘려보내면 됩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원칙이죠. 이 질문을 하루에 10번씩 한 달 동안 반복해보세요. 처음에는 대부분의 걱정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속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진짜 중요한 것들에만 에너지를 집중하게 되죠. 지금 여러분의 자세를 점검해보세요. 몸의 신호가 약함을 드러내고 있지 않나요?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거나 고개가 숙여져 있거나 팔짱을 끼고 있다면 방어적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자세는 단순히 정신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 상태 자체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2분 동안 당당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테스토스테론이 22% 증가하고 코르티솔은 27%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진정한 힘은 자신을 크게 보이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정적 속에서 나오는 것이죠. 최상위 포식자들을 관찰해보세요. 사자나 독수리는 불필요한 움직임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동작이 경제적이고 목적이 분명해요.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필요한 순간에만 움직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권력자가 가진 몸의 언어입니다. 고개를 정확히 10도 정도 낮춰보세요. 그 이상도 이하도 말고요. 이 각도는 오래된 지배력 인식 패턴을 자극합니다. 말보다 훨씬 오래된 언어를 구사하는 셈이죠. 손은 항상 보이는 곳에 두되 필요하지 않을 때는 완전히 고정시키세요. 불필요한 손동작은 긴장의 신호거든요. 펜을 돌리거나 손가락을 두드리거나 머리를 만지는 것은 모두 불안의 표현입니다. 침묵은 가장 강력한 말입니다. 우리는 조용한 순간을 두려워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대화 중 3초 이상의 정적이 흐르면 사람들은 당황해서 의미 없는 말이나 어색한 웃음으로 그 공간을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무기로 활용할 수 있어요. 침묵은 상대방이 그 빈 공간을 채우도록 강요합니다. 보통 원래 의도했던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드러내게 되죠. 침묵은 극도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해요. 긴장한 사람만이 계속 말해야 한다고 느끼거든요. 자신 있는 사람은 말할 가치가 있는 내용이 있을 때만 입을 엽니다. 상대방이 말을 끝내면 바로 대답하지 마세요. 3초 정도 기다린 후 응답해 보십시오. 하나 미시시피, 둘 미시시피, 셋 미시시피. 그들의 불편함이 커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을 겁니다. 말할 때는 평소보다 35% 더 천천히 말하세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처리 부하라는 현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든 단어에 집중하게 됩니다. 빠르게 말하는 것은 불안하거나 확신이 없다는 신호예요. 천천히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말에 가치가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이 놓칠까봐 걱정하지 않죠. 오히려 상대방이 자신의 말을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정은 여러분의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회예요. 감정적 아이키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적 에너지를 받아서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기술이죠. 마치 무술가가 상대의 물리적 힘을 이용해 그를 넘어뜨리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상대방의 화를 맞받아치지 않고 그 에너지를 생산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상대방이 화를 낼수록 여러분은 더욱 차분해지세요. 감정은 전염성이 있어서 보통 가장 강한 감정이 방 전체를 지배합니다. 하지만 침착함은 격한 감정의 천적이에요. 누군가 흥분해 있을 때 여러분이 흔들림 없이 조용하면 인지적 부조화가 발생합니다. 상대방의 뇌는 여러분이 그들의 에너지 레벨에 맞춰주길 기대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시스템이 혼란에 빠지는 거죠. 상대가 목소리를 높이면 여러분은 더 낮추세요. 그들이 빨라지면 여러분은 더 천천히 하고요. 시선을 피하려 해도 꾸준히 눈을 맞춰주세요. 감정의 닷 역할을 해서 모든 사람을 기준선으로 되돌리는 겁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감정을 인정하면서도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죠. 당신이 화가 난 것을 이해합니다.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자신감은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뇌는 진짜 자신감과 연기하는 자신감을 구별하지 못해요. 같은 신경 경로가 활성화되고 같은 화학물질이 분비됩니다. 현실이 될 때까지 연기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것은 거만함이 아니라 프로그래밍이에요. 눈맞춤이 안전하고 위협적이지 않다는 것을 신경계에 가르치는 과정입니다. 자신과 편안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과도 편안한 눈맞춤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2주간 연습하고 나서 다음 중요한 대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세요. 상대방이 여러분의 시선을 먼저 피하게 될 겁니다. 무의식적으로 여러분을 더 존중하게 되죠. 어떤 그룹이든 가장 큰 소리를 내는 사람이나 가장 확신에 찬 사람을 따르게 됩니다. 깊고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만큼 확신을 보여주는 것은 없어요. 긴장이 고조되고 의견이 충돌할 때 모든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혼란이 닥칠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에너지를 찾습니다. 마치 폭풍 속에서 등대를 찾는 것처럼요. 여러분이 그 등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조작이 아닙니다. 책임이에요. 자신의 감정 상태를 잘 관리하면 다른 사람들이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모든 폭풍의 중심이 되는 것이죠. 리더십의 진정한 의미는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흔들릴 때 여러분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변화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실천입니다. 침착함을 유지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타고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만들어낸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침 시간은 여러분의 요새예요. 세상이 공격하기 전에, 혼란이 시작되기 전에 처음 20분을 확보하세요. 전화도 뉴스도 다른 사람의 우선순위도 없는 오직 여러분과 신경계만의 시간 말이죠. 5분은 호흡 연습에, 5분은 자세 연습에, 10분은 멘탈 트레이닝에 투자하세요. 오늘의 도전들을 침착하게 헤쳐나가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거든요. 시각화가 강력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실제로 경험하는 것과 같은 신경활동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침착한 자신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침착함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강화됩니다. 하나의 호흡, 한 분, 하나의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다 결국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바꾸려 하지 않지만 모든 것이 바뀔 거예요. 하루에 몇 번이나 혼돈 대신 평화를 선택했는지 세어보세요. 완벽하게 침착할 필요는 없어요. 어제보다 조금 나아지면 됩니다. 발전이지 완벽이 목표가 아니거든요. 매일 1%씩만 개선해도 1년 후에는 37배 나은 사람이 됩니다. 복리의 법칙은 돈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성장에도 똑같이 작동해요. 변화를 느끼는데 2주, 다른 사람들이 알아차리는데 4주, 신경회로가 재편되는데 8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데 12주가 걸립니다. 이 과정을 믿고 꾸준히 진행하세요. 처음 2주 동안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예전 패턴으로 돌아가려는 충동과 새로운 습관을 만들려는 의지 사이의 줄다리기죠. 이 시기가 가장 힘들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4주차에 접어들면 주변 사람들이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요즘 뭔가 달라 보인다는 말을 듣게 될 거예요. 아직 정확히 무엇이 달라졌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변화를 감지합니다. 8주가 지나면 뇌의 물리적 구조가 바뀝니다. MRI로 촬영해보면 실제로 전전두엽 피질이 두꺼워지고 편도체는 작아져 있을 거예요. 이제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침착해집니다. 12주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예전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하기 어려울 정도로 말이에요. 침착함이 여러분의 기본 상태가 되는 겁니다. 마침내 도달하게 됩니다. 더 이상 침착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단계의 말이에요. 여러분 자체가 침착함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불편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존재만으로 방의 에너지가 바뀌는 것이 궁극적인 변화거든요. 위협이나 공격이 아닌 순수하고 부정할 수 없는 자제력을 통해서 말이죠. 이것이 진정한 카리스마입니다. 다른 사람을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감을 주는 존재감이에요. 사람들이 예전보다 더 여러분을 시험할 겁니다. 여러분의 침착함이 그들의 혼란을 위협하고 여러분의 평화가 그들의 내적 전쟁을 방해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그 게임을 초월했어요. 그들의 도전을 또 다른 연습 기회로 받아들이세요. 누군가 여러분을 화나게 하려 할 때마다 더욱 깊은 평정심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여러분의 스승이 되어주는 거예요. 절대적인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상태 말이에요. 인정도, 검증도, 반응도 필요 없는 단계에 이르는 거죠. 이제 여러분의 침착함은 세상에 주는 선물이 됩니다. 모든 상호작용에서, 모든 대화에서, 모든 갈등 상황에서 평정심을 가져다주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감정적인 아이들로 가득한 방에 있는 유일한 어른이 되는 것이죠. 15분 전 시작된 이 여행은 끝나지 않습니다. 매일, 매 호흡, 매 선택에서 평화를 쌓아가거나 포기하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가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할 정도로 침착해지세요. 노력해서가 아니라 그 이하는 더 이상 여러분을 대표하지 않기 때문에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침묵의 제왕이 되는 길입니다. 세상이 소음으로 가득한 동안 여러분은 고요 속에서 진정한 권력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말하지 않는 것으로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죠.